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해서 건물을 지었다 치고, 이제 사업 계획을 짜려면은 그 다 지은 건물을 내가 어떻게 운용하고 그것을 인제 또 처분하고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을 짜야 됩니다. 우리가 3년 만에 준공을 한다고 했는데 3 년이 지나서 바로 팔 수도 있고, 또는 3년 뒤에 내가 보유하면서 일정 기간 임대를 하다가 팔 수도 있죠. 그건 이제 자기가 계획하기 나름인데, 여기서는 3년 동안 잘 지어서 인제 준공이 되면은 바로 처분하는 그런 좀 간단한 경우를 가지고 사업성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디벨로퍼가 건설을 하는 동안 인제 미리 임대를 막 열심히 하고, 이제 그 건설하는 동안이니까 임대를 해도 바로 입주는 못 하겠죠, 임차인들이. 다만 내년에 이제 준공되니까 "준공되면은 내가 들어갈게." 하고 이제 입주에 대한 약속을 미리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임대차 계약을 쭉 확보를 해 놓은 다음에, 그러면은 그 건물로부터 기대되는 이제 임대 수입이 이제 예측 가능해지잖아요. 그럼 그 수입의 금액을 기준으로 이제 매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프로세스를 이제 오늘 한번 공부해 볼게요. 이 왼쪽 거는 임대 수입을 계산하기 위한 근거에 해당하는 거고요. 이제 진짜 중요한 거는 요거예요. 저기 매각가를 추정하는. 네, 매각가를 추정하는 프로세스는 이렇습니다. 먼저 아까도 잠깐 설명했지만, 이 건물을 전부 이제 완공을 하면 여기서부터 임대 수입이 얼마나 발생할 수 있을까 하는 거를 먼저 추정을 해요. 그런 다음에 자본 환원율이, 그러니까 그 임대 수입에 대해서 자본 환원율이 얼마나 될까 하는 거를 또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매각 금액을 결정합니다. 여기서 갑자기 자본 환원율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어떤 건물을 하나 지었을 때, 건물이 이게 전체 건물이 있어요. 얘를 꽉 채워서 인제 임대를 해요. 그러면은 받을 수 있는 인제 총 임대 수익, 가능한 총 임대 수익을 우리가 PGI라고 한다 그랬어요. 기억나나요? 이게 Potential Gross Income의 약자입니다. 가능 총 소득. 근데 어떤 건물도 1년 내내 공실이 하나도 없이 100% 임대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꼭 보면은 어느 한 구석은 임대가 안 되고 비거든, 공실. 이 공실에 의한 로스를 뺀 거, 빼기 이제 공실에 의한 로스를 뺀 거, 그 값을 EGI라 그래요. 예, Effective Gross Income이라고 해서 이건 유효 총소득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유효 총소득은 이제 들어오는 돈이잖아, 수입. 여기서부터 건물을 갖고 있다 보면 나가야 되는 각종 비용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재산세. 이건 건물 소유만 하고 있으면 무조건 내야 되는 세금이죠. 그다음에 보험료. 건물 갖고 있으면은 화재 보험 같은 거 반드시 들어야 되거든. 그다음에 온갖 이제 관리 비용이 드는 거예요. 이 관리 비용은 뭐 청소, 경비, 뭐 주차 이런 것부터 수선하고 유지하고 뭐 하는 온갖 비용들, 그런 걸 하기 위한 인건비, 재료비, 뭐 경비 이런 거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막 들어요. 그런 거를 우리가 operating expense라 그래요. 운영 비용. 그래서 요거까지 다 뺀 거를 NOI라고 하죠. 순영업소득. Net Operating Income이에요.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현금 흐름이에요, 운영과 관련해서는. 근데 이제 시장에서 건물들이 막 인제 팔려요. 매매가 돼요. 거래가 되면 A 건물, B 건물, C 건물 이게 막 팔리고 있으면 얘가 팔린 매매가가 있을 거고, 그리고 얘가 이 가격에 팔릴 때 얼마의 NOI를 받고 있었는지 하는 게 있겠죠.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NOI를, 순영업소득이라는 게 1 년에 뭐 50억, 60억 이렇게 발생하는 건물이 얼마에 팔린다 하는 거를 우리가 조사할 수 있겠죠. 이 NOI가 크면 클수록 매매가도 높겠죠. 수입이 많이 발생하는 거니까 다른 조건이 다 동일하다면 더 비싸게 팔리겠죠. 뭐 비슷한 건물이 있는데 하나는 NOI가 100억 이고 하나는 200억 이면, 뭐 다른 조건이 특별히 뭐 사정이 없으면은 200억 벌어주는 건물의 매매가가 2배 비싸겠죠. 그죠? 그래서 이 NOI와 매매가 사이에는 어떤 비례하는 관계가 존재한다. 그래서 이거 두 개의 그 비율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NOI 나누기 매매가 한 이 비율을 자본 환원율이라고 그래요. Capitalization Rate. 이 자본 환원율이 어떤 비슷한 시장에서는 거의 유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건물의 매매가라는 것이 걔가 얼마나 벌어들이는지 NOI에서 결정되는데, 뭐 이 건물 저 건물마다 이 둘 사이의 이 비율이 그렇게 들쭉날쭉하진 않겠죠. 대충 이 시장에서는 매매가하고 NOI의 비율이 한 어느 정도 돼 하고 우리가 조사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그 비율을 자본 환원율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B도 매매가가 또 자기 매매가가 있는데 그 매매가하고 NOI 비율을 구할 수 있고 C도 구할 수 있고 다 구할 수 있겠죠. 물론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겠지만 얘들을 조사해 보면 대충 뭐 몇 퍼센트쯤 되겠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파악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보세요. 매매가분의 NOI가 자본 환원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건물의 매매가 가치를 한번 구해 보고 싶으면 아직 매매되지 않은 건물이 있을 때 그 건물의 매매가는 얼마일까? 이게 궁금하면 그 건물의 NOI를 먼저 조사한 다음에 그걸 그 동네의 자본 환원율로 나누면 되겠죠. 그죠? 간단한 산수잖아. 매매가분의 NOI가 자본 환원율이니까 요거 두 개 위치 바꾸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만약 우리가 이제 A라는 건물이 있어. 그러니까 C라는 건물이 이제 이번에 거래된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C 건물의 매매가는 얼마일까? 그러면은 C의 NOI를 조사해요. 지금 받고 있는 NOI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그 동네의 이제 평균적인 캡 레이스로 이렇게 나눠주면 그 건물의 매매가가 얼마가 될 것 같다 하는 그 건물의 가치, 즉 value를 이제 구할 수 있는 거죠. 감정 평가할 때 거의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NOI와 캡 레이스 구해서. 여기까지 일단 설명을 하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가 지금 개발하고자 있는 건물이 나중에 내가 얼마에 팔 수 있을까? 3년 뒤에 라는 거를 계산하려면 3년 뒤에 NOI가 얼마가 될까 하는 걸 먼저 추정을 해야 되고요. 그죠? 그다음에 3년 뒤에 캡 레이트이 얼마일까 라는 거를 또 추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두 개 갖고 나눠주면 돼요. 그죠? 지금 이 판은 그걸 구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NOI를 구하는 거를 교수님이 좀 열심히 이제 설명을 했고, 그다음에 이렇게 구해진 NOI 여기 있어요. 이따가 이제 그 프로세스를 설명할 거예요. 그 NOI를 우리가 한 3년 뒤에 캡 레이트 정도 될 거야 라고 이제 생각해서 가치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캡 레이트건 NOI건 3년 뒤에 거를 지금 추정하기는 사실 쉽진 않죠. 그죠? 뭐 정확하진 않지만 최대한 합리적으로 그냥 추정하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추정할 때 우선 캡 레이트는 지금 저 동네에서 어느 정도 거래되나 하는 걸 먼저 조사를 해요. 지금 보니까 뭐 한 6% 정도 뭐 또는 3% 정도 뭐 거래되더라 하는 걸 먼저 조사를 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다. 근데 금리가 향후에 어떻게 될까 하는 거를 이제 보는 거예요. 금리가 최근에 계속 오르고 있다, 내리고 있다 이런 것도 보고, 내가 직접 금리를 예측할 필요 없이 정부나 연구소나 이런 데서 보면 금리는 향후 몇 년간은 굉장히 열심히 예측을 하거든. 오를 것 같다, 내릴 것 같다. 그래서 그런 거 보고 별 차이가 없을 것 같다. 그러면 지금 5%인데 3년 뒤도 5%겠지. 이렇게 이제 가정하는 거고, 지금은 5%인데 금리가 계속 오른데 시장 이자율이 오르면 부동산에 대한 캡 레이트도 오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봐가지고 이제 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가 뭐 7%다. 조사했더니 7%다. 이거는 이제 그렇게 가정합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10%로 나누어 줄 NOI를 구해야죠. 이 NOI를 구하려면 먼저 PGA를 구해야죠. 그러고 나서 EGA를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Operating Expense, 이것도 아까 썼던 걸로 고쳐줄게요. Operating Expense를 구해서 빼주면 이제 NOI가 탁 나오는 거죠. 그 프로세스를 이제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현재 지으려고 하는 그 스타트업 센터는 세 가지 용도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벌어들이는, 임대료를 벌어들이는 아이템이 세 개 있었어요. 창업 공간, 푸드코트, 라운지, 뭐 세 개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 각각이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고 있어서 얼마나 벌어들일까 하는 거를 주위의 시장 조사를 통해서 이제 하는 거예요. 인터넷이 발달해서 웹사이트에서도 많이 조사할 수 있지만 현장에 나가서 실제로 확인하고 실상을 이제 보는 거는 필수예요. 그러면은 수원대학교 근처에 이런 창업 공간이 어디가 있지? 하고 조사를 하는 거예요. 비슷한 용도로 운영되고 있는 건물들이 있으면 아무래도 걔를 참고하면 되겠죠. 그죠? 주위에 시세가 있는데 혼자 비싸게 임대한다고 해서 비싸게 임대될 리도 없고, 그리고 주위에 시세가 있는데 혼자 바보같이 싸게 임대할 이유도 없죠. 그죠? 그러면 이제 조사를 하는데 뭔진 몰라도 사례 두 개를 이제 조사를 한 거예요. 조사를 했더니 걔들 임대료가 하나는 14,000원, 하나는 15,000원, 스퀘어 미터당, 제곱미터당 이었어요. 그러면은 하나는 14,000원, 또 하나는 15,000원이니까 '나는 그럼 14,500원 정도 잡을까?' 간단하게 이럴 수도 있고, 아니 보수적으로, 그러니까 뭐든 불리하게 생각하는 거를 보수적이라고 얘기해요, 사업성 검토할 때는. 보수적으로 그냥 14,000원 잡자 이럴 수도 있고, 좀 인제 적극적으로 15,000원 잡자 이럴 수도 있고, 아 몰라 지금 경기가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그냥 나는 무조건 이 둘보다 더 싸게 13,000원 해 가지고 빨리 창업 공간을 임대할래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 이 전략은 이제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없는데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조사한 두 개의 금액을 단순 비교해 가지고 결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례 1과 사례 2와 그다음에 우리 사이트가 대상지가 성질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경쟁력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단순 비교하지 말고 최소한 창업 공간의 경쟁력은 무엇으로 구성될까 하는 거를 좀 고민을 해서 몇 가지 이제 변수들을 설정한 다음에 나름대로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우리 대상지의 경쟁력을 생각해서 이제 그 임대료를 산출하는 뭐 그런 프로세스가 이제 좀 있어야 좀 더 신뢰성이 있겠죠. 그러면 인제 보통 이렇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주 심플하게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 창업 공간을 경쟁력을 결정하는 변수가 뭐 가시성, 일단 잘 보여야 돼. 학생들이 교문에서 나왔을 때 앞에서 탁 보이고 이래야 창업 공간으로서 경쟁력이 있다. 또는 뭐 접근성, 실제로 가기 좋아야 돼. 그래서 대중교통이나 도보나 접근성이 좋아야 돼. 그다음에 규모가 일단 커야 돼. 규모 큰 게 더 유리해, 창업 공간이 기왕이면. 그다음에 시설 수준이 좋아야 돼. 잘 만들어 줘야 돼. 그다음에 이제 노후도가 굉장히 중요해. 창업 공간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일하는 데이기 때문에 청년들은 이 세련된 거 좋아해 가지고 너무 낡은 거 싫어해. 막 이런 것들을 막 생각하는 거죠. 그래 가지고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근데 점수 매길 때 이제 절대 점수를 매겨서 100점 만점에 뭐 우리 거 70 점, 사례 뭐 80 점, 뭐 20점 뭐 이렇게 점수를 줄 수도 있고, 또는 이것처럼 우리 대상지를 그냥 100 으로 따지는 거예요. 우리 대상지를 100 으로 봤을 때 사례 1이 더 좋나 나쁘나 우리 거보다. 근데 우리 거를 기준으로 비교하는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셋 다 특별한 기준 없이 그냥 100점 만점에 나름 점수를 매길 수도 있고, 또는 이것처럼 뭐 대상지를 100 으로 놓고 봤더니 저 사례 1은 우리보다 잘 안 보여 90 점. 사례 2는 더 안 보여 80 점. 근데 사례 1은 접근성은 되게 좋아.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100 이라면 얘들은 얼마일까? 뭐 이렇게 점수를 매기는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 거는 총점이 500 점, 그다음에 사례 1은 420 점, 사례 5는 500 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점수를 토대로, 그럼 우리가 1 이라고 치면 420 점짜리는 0.84, 500 점짜리는 똑같은 1이 되겠죠. 그죠? 이 점수를 뽑아낸 다음에 그러면은 얘가 지금 14,000원 받고 있는데 얘가 우리 조건이라면 얼마를 받았을까? 그러면 나누기 0.84를 해 줘야 되겠죠. 그죠? 쟤는 지금 경쟁력이 0.84 밖에 안 돼서 14,000원 받고 있어. 근데 저게 만약에 우리 건물이었으면은 나누기 0.84, 그러니까 14,000원 보다 더 받을 수 있을까? 이게 우리 건물이라면. 그다음에 얘는 우리하고 경쟁력이 똑같은데 15,000원이니까 뭐 역시 15,000원일 거야. 역시 얘도 인제 이걸로 나눠 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거 두 개를 평균해 줘야 우리 대상지의 가장 합리적이고 표준적인 평균적인 가격이 나올 수 있겠죠. 요거 두 개 에버리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15,833원인데 이걸 그대로 적용해도 되고, 어차피 뭐 이거 가지고 평균을 낼 수도 있고 큰 거 할 수도 있고 작은 것도 할 수 있는데 이제 자기가 전략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사례만 비교해서 보면은 지금 15,833원인데 '아 나는 얼마 할까? 그냥 뒤에 거 떼고 15,000원 할까? 뭐 16,000원 할까?' 이제 내 마음대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그냥 반올림으로 뭐 했어요. 반올림 하는 법 그때 얘기했죠. 라운드라는 함수 쓰면 된다고. 그래서 그냥 1,000원에서 반올림 해 가지고 16,000원으로 적용하기로 했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인제 실제로는 주위에 막 조사해서 그 특성을 하나하나 비교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냥 조사한 거를 갖고 그냥 평균을 내거나 전략적으로 판단하거나 하는 경우도 많고요. 좀 더 이게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는 그 회귀 분석이라는 통계 기법을 이용해서 한국말로 특성 가격 결정 모형, 헤도닉 모형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리고 뭐 똑같이 푸드코트도 마찬가지 또 다른 사례들을 막 찾았어요. 푸드코트 있는 사례. 이 사례가 얘하고 같은 건물일 수도 있고 다른 건물일 수도 있죠. 뭐 같은 건물에 꼭 푸드코트가 있으라는 법이 없으니까. 그러면 또 '푸드코트 어디 있지?' 해서 찾아봤더니 또 사례를 찾았어. 그 우리가 100점이라고 치면은 사례 1과 2는 이제 막 이제 조사해서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은 내가 평가해서 다 입력하는 숫자들인 거죠. 어디 계산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근데 뭐 총점이나 비율이나 이런 건 다 이제 계산해서 나오는 것들이죠. 그다음에 역시 마찬가지 두 가지 사례를 조사해서 열심히 점수를 매겼어요. 그랬더니 똑같은 방법으로 인제 우리 거가 인제 24,000원. 라운지도 마찬가지 사례를 열심히 조사했어요. 그래 가지고 했더니 우리 거는 22,000원 뭐 이렇게 산출이 됐어요. 뭐 그래 가지고 세 가지 용도의 제곱미터당 임대료를 이제 나름 사례 조사를 통해서 과학적으로 이제 결정을 했어요. 요게 나오면은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PGA, EGA 이런 거를 계산할 수 있죠. 어떻게 하냐? 요건 단가니까 제곱미터당 금액이니까 면적만 곱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봅시다. 창업공간, 푸드코트, 라운지 이 세 개를 봤더니 면적이 6,000 스퀘어미터, 1,000 스퀘어미터, 1,000 스퀘어미터. 요거는 우리가 앞에서 다 했던 거죠. 그죠? 용도 및 규모 계획 여기 가 가지고 다 물고 온 거예요. 이거 여기서 또 내가 기억난다고 6,000, 1,000, 1,000 이렇게 입력을 하고 있으면 안 돼요. 반드시 참조. 그죠? 그래야 여기서 혹시 숫자가 바뀌었을 때 뒤에가 자동으로 바뀌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단가를 적용해야 돼요. 단가를 적용할 때 이제 아까 우리가 산출했던 얘를 적용하는 거예요. 근데 금액이 달라. 왜 다르지? 이게 지금 창업공간 16,000원인데 얘 왜 17,484원이지? 왜냐면 우리가 PGA를 계산할 그 당시는 언제예요? 3년 뒤죠. 그죠? 우리 공사 3년 할 거잖아. 그러니까 3년 뒤에 파는 시점에 금액으로 환산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현재 조사한 거죠. 이 사례를 3년 뒤를 조사한 게 아니잖아. 그죠? "현재 얼마 받고 있어. 현재 우리 건물이 있었다면 이 정도 받을 수 있을 거야. 현재 우리 건물이 있으면 이 정도 받을 수 있을 거야."라고 지금 현재의 사례들을 통해서 추정한 값이에요. 이 값이 3년 내내 일정할 거라고 가정을 할 수도 있지만 보다 합리적인 가정은 3년 동안 변하는 거죠. 보통은 '물가 상승률 정도는 올라갈 거야.'라고 보통 추정을 하죠. 그래서 우리한테는 상승률에 대한 가정이 필요해요. 임대료 상승률. 그냥 교수님 상승률이라고만 써 놨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임대료 상승률을 인제 보통 물가 수준에서 인제 결정해요. 뭐 요새 물가 굉장히 낮지만 뭐 일단 3% 이렇게 한번 해 봅시다. 그러면은 16,000원이 3년 동안 3% 씩 그러니까 1년 뒤에 곱하기 1.03 2년 차에 또 1.03 3년 차에 또 1.03 만큼 오르겠죠. 그죠? 그걸 계산하는 수식이 이거예요. 이거. 얘 곱하기 1 더하기 상승률. 그죠? 1 더하기 상승률 한 거에 3승 3년 뒤니까. 그러면은 우리 여러분 그 화폐 시간 가치 할 때 배웠죠. 그죠? 100 원이 3년 뒤면은 이제 1 더하기 증가율 곱하기 뭐 3승 이렇게 가는 게 원래 정상이잖아.
근데 그렇게 한 게 17,484원인 거예요. 그다음에 푸드코트도 역시 마찬가지. 똑같이. 그러니까 얘는 이거를 3%씩 3년 올린 거. 얘는 맨 밑에 있는 이거를 3%씩 3년 올린 거인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면적이랑 단가를 곱하면 금액이 나오죠. 근데 여기서 절대로 실수하면 안 되는 게 이 금액은 월세죠, 월세. 15,000원 만 얼마에 조사한 게 앞에서 말 안 했지만 우리 임대료 조사하면 당연히 월세예요. 그죠? 이건 이제 월 수입이에요, 월. 근데 거기다가 곱하기 12를 해야 1년 동안 버는 금액이 나오죠. 밸류를 계산하려면 연 수입을 계산해야 돼요. 그렇게 계산하면 세 가지 공간에 이 총 임대 수입이 나오고 걔들을 다 더하면 1년 동안에 벌어들인 총 수입이 나오죠. 18억이네. 19억 가까이 되네요. 월 금액도 마찬가지 똑같이 될 것이고 얘를 또 얘 곱하기 12를 하면 얘가 되겠죠. 그리고 그럼 이렇게 들어오는 총 금액이 각 이제 뭐 임대료 단가가 다르니까 그러면 전체 건물로는 평균 얼마지? 이제 궁금해서 한번 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얘 한번 계산해 보는 거죠. 그거는 이제 이거 나누기 이거 하면 되죠. 그죠? 전체 면적 합계하고 임대 수입 합계를 나눠 보면 용도와 관계없이 전체 평균 얼마지? 그래서 19,400원 되는 거다. 이제 하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근데 PGA예요. 전체 면적을 다 곱했잖아. 면적 다 곱해 가지고 공실 하나도 없이 다 임대되면 이만큼 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EGA를 구하려면은 공실률에 대한 가정이 필요하죠. 이것도 시장 조사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근처에 이제 다른 데서 봤더니 공실률이 평균 몇 %더라 하는 걸 조사해서 아, 우리도 얼마 정도 되겠구나 가정하는 거예요. 조사된 게 5%라고 치면 얘는 위의 금액 PGA 곱하기 1 빼기 5%, 그 95%만 이제 실제로 수입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EGA예요. Effective Gross Income.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운영 비용을 Operating Expense를 빼야 되는데 재산세, 보험료, 관리 비용 세 가지로 구성된다 그랬어요. 재산세는 뭐 재산세율이 1%다라고 가정을 했는데 뭐의 1%냐면 투자 및 조달 계획 F43이라고 했어요. 투자 및 조달 계획의 F43이 뭐냐면 요거 현금 유출 합계 전체 투자비, 토지비, 공사비, 설계 장비, 예비비, 뭐 이자 나가는 거 전부 다 합쳐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 투자비를 합계한 이 금액이 준공하고 난 다음에 우리 재무제표에 들어올 취득 원가예요. 우리가 뭐 부동산 취득 원가다 그러면은 꼭 그 뭐 토지비하고 공사비만 취득 원가일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이런 온갖 부대 비용 다 합쳐서 우리 장부에 딱 올라와요. 여기에 전 토지와 건물 다 합친 거에다가 세금이 붙죠. 그래서 그 금액에다 1%를 곱하면 그게 이제 재산세가 되고 반면 보험료는 이제 어디다 곱하냐면 뭐 투자 및 조달 계획의 F43 빼기 투자 및 조달 계획의 F38 뭐 이렇게 돼 있어요. 투자 및 조달 계획의 F43 하면 아까 이거죠. 근데 빼기 F38 그래서 토지비 뺀 거. 왜 전체 투자에 비해서 토지비는 왜 뺐을까? 보험료는 화재 보험료예요. 불나면 보험금 받으려고. 근데 불나면 건물이 홀랑 타서 없어지겠죠. 토지도 타서 없어져요? 안 없어지죠? 그래서 보험료는 건물가 가치에 대해서만 가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료율이 뭐 0.5%다 이러면은 그것은 건물 가치의 0.5%다 이 말이에요. 우리 계획에서는 전체 투자비에서 토지비를 뺀 그것이 건물 가치라고 보고 거기다가 보험료를 곱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리 비용은 산출하기 나름이에요. 어떤 거는 뭐 EGA 곱하기 몇 퍼센트 이렇게 정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처럼 그냥 제곱미터당 10,000원 이렇게 금액으로 우리 평당 관리비 뭐 이런 거 이제 조사할 수 있으니까 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10,000원씩 나간다고 치면은 총 관리비가 얼마 나간다 하고 계산은 되는데 얘는 우리가 NOI 계산할 때 고려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지금 여기서 조사한 이 금액은 전부 다 임대료죠. 근데 우리가 나중에 건물을 다 완공을 해서 임대를 하면
임대료만 받는 게 아니라 관리비를 따로 받거든. 임대료와 관리비 원래 두 가지 다 받거든요. 그 관리비를 얼마 받냐면 실제로 나가는 관리 비용만큼 받아요. 실제로는 이거보다 좀 더 받거나 해서 뭐 남기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우리는 그냥 실제로 나가는 실비만큼 관리비 징수한다고 보고, 관리비는 별도로 징수하기 때문에 우리 그 NOI 계산에서 제외를 한다. 계산에서 제외. 그냥 얼마 정도 되는지 감이라도 잡으려고 계산만 한번 해 보죠. 그리고 뭐 사실 이 8천만 원의 관리비가 나간다는 것은, 이거는 교수님 보니까 계산이 잘못됐어요. 여기도 곱하기 12 해 줘야 되는데 어차피 계산에 안 들어가긴 하지만, 재산세는 1 년에 한 번 내는 거고 보험료도 1 년에 한 번 내는 거지만, 관리비는 10,000 원씩 12달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퀘어미터당 10,000원 받는다면 10,000원 곱하기 8,000 스퀘어미터 한 금액이 12번 들어오면은 9억 6천만 원 정도 관리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내 돈이 아니고 나의 NOI가 아니고 그대로 그냥 다 나갈 거니까, 뭐 전기료, 수도, 광열비, 뭐 청소비 이런 거 다 나갈 거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오퍼레이팅 익스펜스가 총 얼마냐 하면은 일단 요거 두 개만 더해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구한 EJ에서 오퍼레이팅 익스펜스를 빼면 이제 NOI가 나오겠죠. 그죠? 그 NOI가 보니까 한 15억 되네. 그리고 아까 가정한 7%라는 cap rate로 나눠주면 우리가 팔 수 있는 가격 한 216억 정도 팔 수 있겠다 하는 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내가 3년 뒤에 이 건물을 얼마 팔 수 있을까라는 걸 추정할 때 본질적으로는 요렇게 하는 거예요. 요게 다예요. 요 안에 있는 숫자가 좀 더 세분화될 수도 있고, 각각의 숫자 하나하나를 결정하는 그 과정이 이거보다는 지금 우리가 한 거보다 훨씬 복잡하게 할 수 있을지언정 기본 논리는 딱 이래요. 그렇게 하면은 '아 얼마에 팔 수 있구나.' 하는 게 이제 계산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지을지를 정했고, 용도 및 규모 계획에서 그거 짓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를 계산했고, 그리고 그 드는 돈을 어떻게 조달할지도 정했어요. 그래서 다 완성한 건물을 얼마에 팔지도 구했어요. 그죠? 우리 임대료 계산한 거는 요거 계산하기 위해서 한 거죠. 얼마에 팔지를 알기 위해서 대충 얘가 1 년에 얼마 벌어 들이는 건물인지 NOI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많은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벌 수 있는 건물이니까 이 가격에는 팔리겠어.' 하고 결정한 거죠. 그러면 이렇게 투자해서 이렇게 팔면 사업성이 있는 건가? 이렇게 해서 얼마 투자하는지 알았어요. 숫자는 다 계산했어. 그다음에 이러면 이렇게 팔리는 것도 이제 알았어. 그런다고 해서 사업성이 판단이 안 되죠, 숫자만 늘어 놓고 있으면. 그러면은 '좀 더 깔끔하게 정리를 해 볼까?' 해서 인제 사업 타당성 검토 시트로 갑니다, 마지막 시트.